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에 대한 전선 오늘 오전만 해도 정말 흐름 좋았죠. 우리 장중에 7%나 급등을 해주면서 이제 시원하게 쏘아 올렸는데, 그런데 지금 장중에 다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급격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한전선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딱 이 11선의 지지 여부만 체크를 하자고 했죠. 11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자, 시가가 뜨는 경우 일단 이제 급등 가능하다. 자, 보자고요. 자, 내일 시초가를 띄우면 강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오전에 그래서 급등 흐름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7만 원에 대한 고점을 또 못 넘기고 결국 이 윗꼬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는 하는데 또 저항을 받더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이 윗꼬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대한전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대한전선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 대한전선은 이 3만원대죠. 3만원대부터 이제 계속 영상을 찍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도 보면은 제가 보는 그 시나리오 안에 있긴 한 거예요. 11선은 유지를 오늘도 해줬다. 그래서 이 관점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막바지에 발생했던 이 갭상승 있죠. 갭상승. 이거를 무조건 이 왜 발생했는지 이거를 지금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바로 이 10일 이동평균선과 이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지는 했지만 변곡에 대한 위치에 있는 건데,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는 11선의 지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과거의 흐름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이때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서 이렇게 11선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점 돌파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시간 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시간 조정으로. 즉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올려치면, 유지를 하면, 그럼 이제 한 파동이 더 나오는 이 연장 파동의 성격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꺾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잘 유지를 해 왔지만, 자, 그럼 오늘도 못 넘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쓰는 거예요. 이 7만 원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그림까지 나온 거죠. 딱 이 그림까지. 자, 이 그림 우리가 많이 봤죠, 여러분들.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3산,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꼬리를 달고 눌리면은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생성이 되는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탈이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이나 시간 조정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대한전선도 그 과정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자, 그럼 헤드 앤 숄더가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매도에 대한 넥라인은 우리가 헤드 앤 숄더를 공부를 할 때 이 오른쪽 어깨에서 이제 급격한 하락 전환을 하는데 이 가격대를 깨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대한전선의 가격으로는 지금 이 가격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6만 원이죠, 6만 원. 이 6만 원이 넥라인이 되는 겁니다, 넥라인이. 이 그림에서. 근데 정말 우연찮게도 그 자리가 또 갭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정에서 계속 견뎌왔었던 이 하단의 가격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저 역시도 뒤도 안 보고 매도를 칠 겁니다. 일단 이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런데 자, 오늘도 보면은 이제 결국 기준선은 안 깨진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안 깨지면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왜죠? 말한 대로 연장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비교를 해드린 거는 바로 이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엄청나게 폭등을 한 위치에서 똑같이 이렇게 11선에서 지지를 한 척 했지만 이 박스 하단 라인 있잖아요. 15,000원. 결국은 여기를 안 깨더니 그리고 나서 한 파동이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연장 파동이 이거예요. 이거. 저는 지금 이걸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대우건설도 참 재밌는 게 여기서 갭이 나왔다니까요. 이 상승 갭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주포의 의미를 좀 확인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도 갭이 나오고 나서 현재 3번이나 이 가격을 지켜줬는데 약간의 이 휩소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는 이 가격적인 지지를 우리가 꼭 확인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이 가격을 지키면 이제 걱정할 게 없는데, 자, 만약에 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상승합니까? 지그재그로 상승을 하죠. 그래서 과열이 오면은 식히고 다시 또 과열이 오면 식히고 이렇게 가는 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도 이 과열 밴드에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부에 대한 매도를 이야기했던 게 식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넥라인이 깨지지 않고 횡보성 조정이 나오면 제가 말한 대로 연장 파동인데, 말한 대로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깨지게 되면은 이제 그럼 이 전체적인 이 상승의 조정파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조정폭이 좀 더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길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넥라인을 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또 시킴 과정에서 오는 이 저점을 잡는 방법을 또 알고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대한전선은 뭐 지금의 상승도 제가 예측을 정확히 해드렸지만 이 앞에 구간에서도 이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엄청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이 2만 원일 때죠. 뭐 그때 보니까 수익률이 뭐 10%대 뭐 이랬네요. 그때 일진정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준 겁니다. 이 조정 때부터. 자, 이 저점을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잡아드렸냐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이 과정이 전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각 종목마다 여러분들 주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주포들은 그 일정한 가격대에서 기계적으로 매집을 하죠. 매집. 그래서 이 노란 밴드와 파란 밴드는 그 매집선을 나타낸 건데, 자, 보시면 주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질 않죠. 자, 그러다가 주포가 들어온다? 그럼 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두 개의 밴드를 이제 주포의 진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포가 이 진입을 하는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눌리는 시점에서 매집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밴드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 이 상승세가 또 진행이 되고, 자, 그리고 10월의 급등 뒤에 또 나오는 조정을 보면 어때요? 정확히 1차 밴드인 이 노란 밴드 안에서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해주더니 그리고 나서 또 급등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의 흐름도 보면 어때요? 밴드에서 정확한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파란 밴드에 왔을 때 이 3만원 라인 때 매집을 하자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상승을 들고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세를요. 그러니까 세력들한테 안 당하고 같이 우리가 호흡한 그 결과값이 현재 폭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과열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 눌림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음 자리, 만약 이 밴드가 깨지는 라인이 생겨서 제가 말한 헤드앤숄더 패턴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는 어디서 매집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에 보인다는 거죠.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눌림목이 진행이 될지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유지를 하면 들고 가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좀 더 깊은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이 중간 자리들, 애매한 자리에서 추매나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매일 잠 못 자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이 밴드까지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지,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된 종목을 거래를 하고 어디서 이 매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밴드에 주가가 진입을 할 때만 매집을 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분봉에 대한 이탈이나 이제 과열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팔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재매집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고민하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 맥점 차트가 보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로직으로 제가 실제로 이제 거래한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이건 이제 제 서브 계좌인데 이제 아예 자동 로직을 걸어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월간 이제 4회 매집으로 횟수는 제한하고 이렇게 초기 투자금 역시도 이제 소액으로 설정을 해놨죠. 철저하게 이 매매 횟수와 이 초기 자금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매매 내역을 보시면, 자, 제가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스마트머니가 나오고 나서 이 눌림목 라인에서부터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한 거죠. 이 화살표는 제가 매집을 한 이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밴드에 진입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매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주가가 확산이라는 게 나오면 익절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다음 구간에서 어디서 매집을 합니까? 바로 이 주가가 맥점 분봉에 터치를 할 때 다시 매집을 하고, 그때가 이제 이때가 되겠죠, 여러분들. 영상을 또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확산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익절 처리가 되는 거죠. 자동 매매다 보니까 이제 꼭대기까지 안 끌고 가고 이제 기계적으로 청산이 되긴 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세의 꼭대기까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진 않 끝까지 홀딩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분봉이 깨질 때 일부라도 이 정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이럴 때. 자, 거래 내역도 보시면, 자, 25번의 롱 포지션.
포지션,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진입이 됐던 거고, 초기에 잡혔던 이 물량들은 이제 전부 과열이 오면서 이렇게 청산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값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이 주포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수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도 만약에 이 좋은 가격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 라인대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제가 말한 대로 이때 매집을 한 사람들, 홀딩한 사람들의 보유자 영역인 거예요. 세력이 지키는 이 좋은 가격이 올 때 기다렸다가 편하게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혼자 거래를 하시면서 이런 타점이 정말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눌림목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주가가 다시 이 매집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즉 매집 신호가 확실하게 포착이 될 때 제가 여러분들께도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고 싶은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계속 여기서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현재 이 넥라인이 깨지면 왜 매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이 참고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